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고민 사연을 오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다르긴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저희들도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어떤 고민인지 궁금하시죠? 고민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실업병에 걸렸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 내가 잘 키워야지 하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며칠 전에는 기관을 알아보고 다녔잖아요. 안 그러던 아이가 요즘 들어 싫어 표현도 하고 막 힘을 쓰면서 엄마를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실업병 걸려서 내가 또 육아를 잘못하고 있나?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아이 왜 이런 걸까요?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옆에 앉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좀 쳐다보게 되지 않으시나요? 네, 오 선생님 지금 실업병에 걸렸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실업병? 저 때는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요즘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네, 실업병이라는 말이 요즘 좀 신조어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자율성을 키우려는 그 만 2세 전후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발달 특징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싫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만 2돌 전후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오죽했으면 책에 테러블2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발달하고 있는 아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모두가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양육하는 입장에서 대체로 엄마 말을 이제껏 잘 따라오던 아이가 매번 이렇게 엄마의 말을 거부한다면 좀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너무 힘드셔서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런 고충을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얘기가 번진 것 같은데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 선생님 이야기처럼 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만 2세 전후 우리 아이들의 발달상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싫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래 이거 싫구나 이렇게 해줄까 뭐 저렇게 해줄까 이렇게 받아주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참을 수 없게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계속 싫어라고 할 때 엄마가 계속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엄마의 뚜껑은 만 2세 때만 열리는 거 아니고 수시로 좀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아이가 싫어 이렇게 강한 반응을 하는 건 아이도 자기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아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 생각을 일단 좀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지금 엄마와 아이의 자기 주장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임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다음에는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행동에 몇 가지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 뭐 넌 싫을 수 있지. 평소에 늘 하던 거지만 오늘따라 싫을 수 있지. 그렇게 기민하고 뚜껑이 열리는 나의 마음에 일단 찬물을 확 끼얹으셔야 돼요. 그게 돼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는 엄마의 의견을 바꿔도 되는 상황이면 쿨하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런데 매번 다 그럴 순 없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주장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들어줄 수는 없어요. 아이가 울고불고 해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에 엄마가 덩달아 화만 내지 않으셔도 잘하는 겁니다. 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 있죠. 옷이 불편하다고 안 입고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 그걸 다 들어줄 순 없죠. 이런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엄마의 뜻을 접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첫 번째, 아무리 어린아이에게도 일단 자기 의견이라는 게 있다. 이걸 인정하시고, 두 번째, 그런데 이때 아이의 뜻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아이들 마음은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상황에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매번 많이 겪는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의견을 꺾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옷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아이들 기관 생활도 하게 되면서 옷 입는 문제로 좀 어머님하고 실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거 옷을 안 입고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옷 입기 싫다는 아이의 마음을 계속 꺾어야 하는 건가? 이거 고민되실 텐데 옷 입기에 관해서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온몸에 느끼는 감각을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때가 영악이죠. 그래서 내 몸에 닿는 감촉에 호불호가 강해져요. 유난히도 더 민감한 친구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이 불편한 옷을 안 입는다고 하는 건데요. 특정 재질, 신축성, 심지어 색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예쁜 아이, 이쁜 옷 입혀서 사진도 한 장 더 예쁘게 찍어주고 그렇게 남겨주고 싶으시겠지만 싫어하는 색 옷, 싫어하는 불편한 옷 이런 거 피해주는 거 그거 진짜 제일 쉬운 일입니다. 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혹시 초등학교 앞에 가보셨나요? 어릴 때 엄마가 입혀주는 알록달록 옷을 즐겨 입었던 아이나 회색만 입을래, 파랑만 입을래 이랬던 아이나 어차피 고학년이 되면 다 무채색 옷만 입더라고요. 흡사 까만 개미들? 까마귀 같다고 엄마들끼리 얘기도 할 정도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 선생님 저희 큰아이 잘하는 거 보셨겠지만 저희 큰아이도 샤라라 네, 그런 핑크 공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 보셨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도 검정색을 신고 신발을 검정색을 신겠다는 결국에는 아이들 이렇게 옷도 자기의 기호가 되는 순간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아이가 무채색 옷만 입으면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닐까? 또 반대로 싫다는 아이에게 조금 억지로라도 알록달록 옷을 입히면 아이가 그렇게 화사하게 더 크게 웃고 그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시라면 근거 없는 이야기니 힘쓰지 마세요. 어두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아이가 어두워지거나 또 반대로 밝은 옷만 입는다고 해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는 아이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엄마가 아이한테 너 왜 그래? 이거 왜 안 입으려고 그래? 왜 자꾸 이런 옷만 입어? 넌 왜 이런 것만 좋아해? 이렇게 말했던 거. 내가 그냥 타고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고르려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거.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될 수는 있죠.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이 옷을 불편해하는 데에는 분명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색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그려진 그림이라든지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요즘 옷 때문에 유달리 나랑 실랑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이 아이가 왜 그러는 거지 하고 좀 아이를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여름이고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작은 공원에도 사실은 물놀이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사진 찍기에도 참 물놀이장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물을 좋아하고 또 여름이고 신나게 물놀이 해줘야지 하고 이것저것 챙기셔서 물놀이장까지 왔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 물을 좋아해서 화장실에서는 엄마가 그만해라, 그만해라 할 때까지 손이 쪼글쪼글해지도록 물놀이를 하던 우리 아이가 비만 오면 웅덩이에서 첨벙첨벙 절대로 나오지 않던 우리 아이가 이 수영장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버티는 모습. 아,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왔는데. 이럴 때 엄마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실 텐데요. 아니, 물놀이 좋아하는 아이가 수영장을 싫어한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네, 실제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평소에 물놀이도 좋아하고 손 씻으러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당연히 우리 아이는 물놀이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슷한 원령의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 그런 지인들과 같이 조금 규모가 있는 큰 수영장에 가셨는데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같이 온 친구들, 일명 조동이라고 다 있으시죠? 네. 조련 동기분들, 그래서 다 고만고만한 원령들이어서 자주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게 놀이를 하고 있는 반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꾹 버티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다고 해요. 아이는 뭔가 불편해서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어떻게라도 한번 아이를 조금이라도 달래서 물놀이 한번 좀 해보게 하려고 계속 자잘한 시도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 그 다음 상황이 그려지죠. 네. 아이는 내가 싫다는데도 계속 물에 들어가게 하려는 엄마, 그런 엄마에게 점점점 더 있는 힘껏 강하게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느라 반응은 뭐 더 거세졌을 거고요. 그렇게 내내 그 더위 속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제대로 물놀이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반전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다 물놀이에 지쳐서 집에 갈 때쯤 그제서야 아이가 엄마랑 어쩌다 물에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 한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게요? 아, 뭐 상상이 됩니다. 뭐 수영장에서 나오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아마 어머님 손발이 쪼그레지실 때까지 수영장에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한참 동안 하고 수영장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나오셨다는데 그런데 아이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물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는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물이 갑자기 싫어졌다가 왜 또 갑자기 좋아졌을까? 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닌 건 알겠는데 감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이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아이가 좋아했던 상황은 내가 일상에서 쉽게 물을 접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 씻을 때, 목욕할 때, 그때 그 촉감을 좋아했던 거지. 그거랑 달리 규모가 굉장히 크고 내 몸도 쏙 들어가고 엄마 몸도 쑥 잠기고 이런 곳에 있는 낯선 상황을 좋아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무리 엄마를 믿고 튜브가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기는 거랑은 아주 다르고 굉장히 좀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또 아이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 그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 친구라면 조금 더 쉽게 내가 좀 익숙한 환경에서 동네 작은 물놀이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명 접신물 아시죠? 네, 얕은 물에서 발부터 담그는 그런 물놀이를 했다면 아주 신나게 놀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정리를 좀 할까요? 매 순간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싫어 싫어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강하게 한다면 왜 이 상황을 싫어하는지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그 상황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또 어머님들도 굉장히 당황되시니까 그런 상황을 살피시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아이한테 이거 재밌는 거야,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시기 쉬우시거든요. 지금 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지만 그 놀이를 접으시고요. 아이가 왜 그걸 불편해하는지 잘 생각해서 이후에 아이와 다시 그 활동을 하게 됐었을 때는 좀 더 즐겁고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이게 이렇게 아이랑 씨름할 일인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종종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오 선생님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이 어릴 때 그 아이를 다루는 방법들 좀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해보다가 아이가 크게 거부해서 접었던 일들, 저도 숱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션 바르는 거 그런 게 있는데요. 목욕하고 세수하고 로션을 좀 잘 발라주고 싶은데 어느 날부턴가 끈적거리고 좀 미끄덩하는 그 느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마치 좀 때를 벗겨내듯이 이것 빼 이러면서 크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싫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는 좀 덜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가끔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서 좀 슬렁슬렁 로션 바르는 건 그렇게 슬렁슬렁 키웠어요. 네, 사실 요즘은 어머님들 굉장히 선크림에 민감하게 많이들 발라주시는데 저도 저희 아이 자랄 때 선크림 잘 못 발라줬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엄마가 그걸 발라줄 동안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고 꼭 자기가 싫은 게 눈에 들어갔다, 따갑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싫다고 얘기하니 에휴 그래 싫으면 됐다. 너랑 나랑 이것 때문에 실갱이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는 재밌게 지내고 대신 바닷가에 가거나 물놀이장에 가거나 오랫동안 야외 활동할 때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발라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치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죠? 아직은 양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권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아이를 데리고 한 분은 아이를 거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박하듯 잡으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틈새에 억지로 양치를 막 하시는 경우 사실 종종 많이 듣습니다. 양치는 물론 아이마다 치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설령 구강검진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조언을 들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억지로 아이를 결박하듯 잡아서 양치를 한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거야말로 내일은 난 잘 모르겠다. 오늘만 살자.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저희도 부모 교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 선생님 얘기하신 이 장면 눈앞에 그려지듯이 선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경우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같은 싫어이긴 한데요. 아이가 정확하게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어 라고 명확하게 이유를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어느 순간 정말 엄마의 모든 말에 싫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지요. 엄마가 어떻게 해줘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제한점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땐 또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정말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난감한 그때 네. 한 번씩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타임머신이 있지 않고서야 해결이 안 될 상황들, 아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을 다 되돌려 놨지만 아까 왜 그랬어? 하고 우는 상황, 그런 상황 많죠. 타임머신 타고 아주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상황들 너무 잘 아는데 네, 저희도 그런 경험 다 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릴 때 이제 아이들 바나나 간식으로 많이 줘서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반으로 항상 제가 잘라서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나를 왜 잘랐어?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요. 와, 진땀이 나더라고요. 사실 바나나가 더 있지도 않아서 해결을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아니 항상 자르던 바나나인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한 번은 카시트를 탈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늘 제가 그 카시트 버클을 채워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할 건데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 네가 해 하고 버클 다시 풀어서 해보게 했지만 이미 늦었죠.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했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많으실 텐데요. 이때 특히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많이 생깁니다. 졸릴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또 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아이 본인도 스스로를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겹치면 그때는 엄마가 아무리 이런저런 답을 가져와도 이것도 땡, 저것도 땡, 모두 다 오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이성적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상황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애쓰셔도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이의 지금 이 격한 감정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려주세요. 아이도 정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 감정이 누그러지는 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기억하시고 그때는 먼저 기회를 주시면 되죠. 네, 오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는 어머님들 그 상황에서 같이 당황하시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잠깐 기다려주시는 시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아마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진정이 되지만 어머님들도 감정적으로 좀 진정이 되실 거예요. 아이도 정확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때를 쓰는 게 아닌 이런 상황. 이해되시잖아요. 아이들의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나름의 발달, 인생 과업 숙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좀 힘드실 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잘 참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아이라면 나의 주장을 관철해 보려고 할 테고, 그리고 아이마다 타고난 그 반응의 강도만큼 그만큼은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보려고 할 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도 다 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또 뭐 잘못 키웠나? 그래서 정말 다른 엄마들이 말하는 그 실어 병을 우리 아이가 걸리게 된 건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안 그러던 아이가 지난번에 친구 누구네 집에 갔는데 누가 그러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행동이 부정적인 문제 행동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점점 더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싫어 유난히 좀 그래서 엄마의 일상이 힘드시다면 이럴 때는 일단 아이 주장을 알아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면 괜한 기싸움 하지 마시고 통 크게 수용해 주시고요. 절대 안 되는 거, 남한테 피해가 되는 거, 아이에게 너무 위험한 거, 건강에 명백히 해로운 거 그런 거는 들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쉽게 진정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같이 화내지만 않으셔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땐 울다 그 포인트를 이미 지나쳐버려서 이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럴 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싫어, 울음 때는 이건 감정 조절의 문제로 넘어간 거니까 그거에 맞게 대하시면 됩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